퇴직 후의 삶은 자유라는 이름의 긴 터널을 걷는 일이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직장에서의 역할과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면 많은 이들이 한동안 해방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해방은 곧 허전함으로 바뀌고 시간은 넘쳐나지만 쓸모를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시작된다. 특히 평생을 일에만 몰두해온 사람일수록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누군가는 고독 속에 빠지고 누군가는 건강이 무너지며 또 누군가는 무절제한 소비로 통장을 비워간다. 이런 시기에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철학도 거액의 연금도 아니다. 그저 자신만의 소소한 취미 하나가 무너지는 정신을 붙잡고 비어가는 통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노후의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구조다. 삶의 동력이며 때론 생계의 끈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노후의 생존 도구로서의 취미에 대해 진지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정진수 씨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그는 퇴직 후 쉬자는 생각으로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냈다. 처음 몇 달은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녔지만 곧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무엇보다 문제는 돈이었다. 국민연금은 시작도 안 했고 개인연금은 많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가 권한 동네 사진 동호회에 나간 것이 계기였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차 깊이 빠져들며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새벽마다 출사를 다녔다. 1년쯤 지나 그는 SNS에 사진을 올렸고 소소한 반응이 이어지더니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다. 이후 간간히 사진 강의 요청이 오기 시작했고 소액이지만 강사료를 받게 되었다. 그에게 사진은 이제 수입의 일부이자 정체성의 회복이었다. 무엇보다 더는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여성인 김은주 씨다.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지만 평생은 자녀 뒷바라지에 바빴다. 남편이 퇴직하고 소득이 끊긴 이후 그녀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고 나이 들어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유튜브에서 뜨개질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따라하며 시간이나 보내자 했던 일이 점점 깊어졌고 직접 만든 목도리와 가방을 지역 플리마켓에서 팔기 시작했다.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시도했고 지금은 소소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돈도 좋지만 누군가 내 손끝에서 나온 것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자신을 살렸다고. 특히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부부가 각자 자신의 할 일을 하며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취미는 경제적인 자립을 넘어 정서적인 독립까지 이루게 해줬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우울증을 겪었던 박재영 씨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늘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던 그는 막상 은퇴 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잃고 방 안에만 틀어박혔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박 씨 본인은 자신이 뭘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아들이 준 작은 일기장을 계기로 하루 한 줄 글쓰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오늘 뭘 먹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적었고 점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단상과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몇 달 뒤 그는 블로그를 열고 일기 글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은근히 공감하는 이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제는 퇴직자들을 위한 글쓰기 모임도 운영하고 일부는 강의 요청도 받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글을 쓰면서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났고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었다고.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는 그에게 정신적 회복을 넘어 새로운 커뮤니티의 문을 열어준 열쇠가 되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노후는 시간이 넘치는 시기가 아니라 목적을 잃기 쉬운 시기라는 점이다. 정체성과 의미를 잃는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진다. 바로 그 지점을 취미가 메운다. 혼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작은 일 반복하면서 나만의 손맛이 생기는 활동, 누군가에게 다시 기다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업이 노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취미가 돈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나를 살리는데 충분하다. 퇴직 후의 삶은 결국 다시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다. 오랜 직장 생활이 우리를 회사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은퇴 후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실험해보는 시간이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취미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돈이나 보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그걸 평생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정신도 통장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단 한 가지 취미라도 진심을 담아 시작해보라. 당신의 노후가 달라질 것이다. 노후의 취미 하나가 당신의 정신과 통장을 살린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퇴직자들의 삶 속에서 증명된 생존 전략이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연금, 부동산, 자산 운용 같은 경제적인 요소에 집중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 삶의 질을 가르는 핵심 요인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구조 속에서 삶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중심에 취미라는 삶의 축이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의 고립과 우울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원인 중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보다는 관계 단절과 삶의 의미 상실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이다. 취미는 고립된 시간을 사교의 시간으로 바꾸고 무의미한 하루를 성취의 하루로 전환시킨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입은 단순히 용돈 수준일지라도 경제적 자존감을 지켜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노후의 취미는 젊을 때의 취미와는 다르다. 청년기의 취미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지만 노년기의 취미는 정체성과 연결된다. 직장에서 불러주는 직함이 사라진 이후 사람들은 스스로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은퇴한 누구라는 식의 존재 규정은 자신을 비워낸다. 그러나 취미활동은 자발적인 참여와 결과물을 통해 다시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구축하게 한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도예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와 같은 정체성이 생기면서 삶의 방향성이 생긴다. 이 방향성은 정신 건강과 직접 연결된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기 효능감과 우울증의 관계는 반비례로 나타나며 꾸준한 취미 활동은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취미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낸다.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 사회적 고립은 치명적이다. 직장이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난 이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고 관계망이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 대인기피 무기력 증상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반전시키는 힘이 바로 공동체 기반의 취미 활동이다. 지역의 공방, 동호회, 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취미 활동은 취향 중심의 관계로 사람들을 엮는다. 취미는 세대, 직업, 학벌과 상관없는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주며 이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이해타산보다 순수한 관심에 기반하기에 훨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다. 특히 공동의 창작 활동이나 학습 중심의 모임은 참여자의 정서적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취미가 수입이라는 보너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다. 물론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미를 시작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은 취미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문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생긴다. 중년 이후 강사나 작가로 전직한 사람들 다수가 이 경로를 따라왔다. 한때 퇴직자 대상 강연에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직업을 갖기보다 새로운 활동에 몰두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다. 직업을 만들겠다는 욕심보다 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고 그 활동이 시간이 지나 직업으로 확장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1인 창업, 유튜브, SNS 플랫폼 등에서 자신의 취미를 콘텐츠화하여 수입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술, 음악,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심지어 책 읽기까지도 온라인에서는 시장이 된다. 은퇴자는 더 이상 소비자만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시작은 사소한 취미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단순한 흥미나 시간 때우기 수준에서 그치는 취미는 삶의 구조로 자리 잡기 어렵다. 노후의 취미는 습관이 되어야 하며 루틴 속에 들어와야 하고 자아를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그 활동에 투자하고 성장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며 사람들과 나누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과 자기훈련, 꾸준한 시도와 실패에 대한 수용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지 취미를 가져야 한다는 말보다 나의 삶에 맞는 취미를 설계하고 그것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구조를 갖추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배우자 혹은 가족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율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하려다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빚는다. 취미가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진정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노후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연금만으로 버티는 소비자 중심의 삶인지 아니면 스스로 생산과 표현을 통해 정체성을 이어가는 창조자적 삶인지에 따라 같은 나이의 노후라도 질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이 줄고 삶의 영역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면
후자는 새로운 영역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관계망이 확장된다. 이는 경제적인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노후의 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우리는 누구나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은 젊었을 때 모은 돈만이 아니라 평생 이어갈 수 있는 활동, 나를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손끝의 열정이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취미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대 노후의 생존 공식은 단순하다. 하나의 취미가 삶을 바꾼다. 지금 시작하라. 아주 작게라도 아주 천천히라도.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